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밤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멀리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모습을요.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를 거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든 질문입니다. 오늘날 과학 세계에서 외계 침략의 개념은 종종 하늘에 떠있는 접시 모양의 비행물체가 눈부신 빛을 발사하거나 태양을 가릴 만큼 거대한 우주선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한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그런 원시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본 법칙 자체를 통제하며 현실의 근본 코드를 가볍게 건드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이는 과학자들이 카르다쇼프 척도라고 불리는 분류 체계에서 최고 수준의 문명을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이 척도는 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에 기반한 분류 시스템으로 인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수많은 도전과 가시밭길이 앞에 놓여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간을 거슬러 196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련의 천체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모스크바의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 무한한 우주를 탐구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문명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 기본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미치오 카쿠 같은 유명한 물리학자, 그는 과학을 친근하게 설명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를 포함한 다른 과학자들이 물리학과 천문학의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이를 7수준으로 확장했습니다. 각 수준은 에너지 양이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수준에 비해 약 10,000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도약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층 빌딩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미치오 카쿠 같은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인류는 이 척도에서 대략 0.7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아직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나 태양 아래 펼쳐진 끝없는 태양광 패널 농장 같은 우리의 성취가 더 높은 문명에게는 원시인이 2개의 막대를 문질러 약한 불꽃을 만들며 지직거리는 소리와 매캐한 연기를 내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2025년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지구 문명의 에너지 소비는 약 25테라와트 정도로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0.73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3년에 0.7276에서 약간 상승한 수치로 2060년경에는 0.744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앞에 놓인 길이 치명적인 함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미 역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1950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평범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제기한 질문입니다. 그는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수십억 개의 별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반짝이는 우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방대하다면 왜 우리는 다른 문명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지? 이 순간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인류의 깊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렸습니다. 이 역설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로빈 한슨 경제학자가 1996년에 제안한 데필터 이론, 즉 위대한 여과기입니다. 이 이론은 대부분의 문명이 0.7에서 1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멸된다고 가정합니다. 마치 암초와 폭풍이 가득한 바다로 향하는 배처럼요. 잠재적 위협으로는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리는 검은 버섯구름을 일으키는 핵전쟁, 강물이 마르고 푸른 숲이 먼지 날리는 사막으로 변하는 기후 붕괴, 또는 깨어난 거대한 기계가 창조자를 삼켜버리는 통제불능의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를 가로지르는 엄청난 속도의 소행성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끝낼 수도 있죠. 통계학자들은 복잡한 수학 모델을 바탕으로 이 단계를 생존할 확률을 1%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2가지 선택지뿐입니다. 더 높은 문명으로 승급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우주를 정복하는 기쁨을 느끼거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침묵하는 촛불처럼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2025년 최신 이론들 중에는 데필터가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아니라 여러 작은 장애물의 연속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출현부터 지능 발달, 기술 진보까지 각 단계에서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자바체는 외계인, 그래비 에이리언즈 이론이 있는데 이는 이미 확장된 문명이 다른 문명의 출현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어두운 숲, 가설, 중국 소설 삼체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우주는 사냥꾼들이 가득한 어두운 숲처럼 큰 소리를 내는 자가 먼저 죽는다는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설들이 페르미 역설을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위대한 여과기를 운 좋게 통과한다면 인류는 진정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마치 유충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로 화하는 것처럼요. 1단계 문명은 모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이는 약 12-16제곱와트,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비교하자면 2023년 인류의 총 에너지 소비는 약 18테라와트시였으나 1단계는 10만 테라와트시를 요구하며 이는 약 5만 배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달성하는데 최소 200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가 거대한 스마트 도시로 변신하며 천둥 소리와 함께 휘몰아치는 폭풍을 침대 옆 램프를 끄듯 쉽게 진압합니다. 궤도에 떠있는 거대한 반사경이 태양광을 조절해 메마른 사막을 물소리와 꽃향기가 가득한 오아시스로 바꿉니다. 지진은 미리 예측되어 압력을 방출하며 깨끗한 에너지로 변환되어 전 세계 그리드에 흘러듭니다. 자연은 더 이상 홍수로 모든 것을 휩쓸거나 가뭄으로 땅을 갈라놓는 적이 아니라 정밀한 도구로 인류의 삶을 섬깁니다. 더 중요하게는 1단계는 글로벌 통합을 의미합니다. 가시철 조망과 총소리로 가득한 국경이 사라지고 희귀 자원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 없어집니다. 인류는 하나의 실체로 행동하며 반짝이는 희망으로 우주를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달의 연구기지를 건설할 수 있으며 그곳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붉은 먼지 폭풍이 휘몰아치는 화성에도요. 우주 엘리베이터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이 되어 가벼운 바람 소리를 내며 궤도로 데려다주고 화성에서의 주말 휴가는 가벼운 중력으로 더 높이 뛰며 웃음소리를 내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위대한 여과기를 생존하는 데 달려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과 결의로 가득 채웁니다. 1단계는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요. 행성을 장악한 문명이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2단계입니다. 그들은 약 12-26제곱와트를 필요로 하며 이는 태양이 방출하는 모든 에너지, 초당 약 3.8 곱하기 12-26제곱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현재 수요를 충족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50억 년이 걸리지만 2단계 문명은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1960년 미국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치며 다이슨 굴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별을 둘러싼 거대한 껍질로 모든 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불꽃을 감싸는 거대한 공처럼요. 이후 과학자들은 중력과 재료 문제로 완전한 껍질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깨닫고 다이슨 링이나 다이슨 구름 같은 변형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밝은 핵 주위에 떠있는 꽃잎 같은 구조입니다. 2015년 천문학자들은 타비의 별로 불리는 KIC 846만 2852를 관찰하며 불규칙하게 22%까지 어두워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을 흥분시켜 인공 구조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와 과학자들의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는 우주먼지나 자연적인 가스 구름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외계 문명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디어는 별이 기술에 삼켜지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며 에너지가 우르르 흐르는 소리를 상기시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진성계에서 다이슨구가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디지털 불멸을 위한 응용으로 인간을 되살리는 아이디어까지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 7개의 잠재적 다이슨구 후보가 발견되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2단계 문명은 스스로를 숨길 수 있습니다. 가시광을 모두 흡수하고 따뜻한 적외선 복사만 방출하여 탐지하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어두운 지역이 그런 문명 수십 개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석탄을 태워 검은 연기를 피우고 기계 소음을 내는 우리를 조용히 관찰할지도 모릅니다. 이 단계에서 희소성은 과거가 됩니다. 그들은 행성을 분해해 재료를 얻고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는 목성을 해체해 다이슨 구조를 만듭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자유롭게 교환되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으며 수명은 200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개인 선택이 되어 작별의 쓸쓸함을 동반합니다. 카르다쇼프가 처음 상상한 최종점인 3단계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한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며 우리 은하계에는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각 별이 다이슨 구로 둘러싸여 12-36제곱와트에 달하며 이는 2000억 개의 태양이 동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웜홀 같은 극단 현상을 연구합니다. 이는 시공간의 두 점을 연결해 빛보다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웜홀을 열고 안정화하려면 태양 질량의 절반을 순수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3단계는 이를 쉽게 합니다. 그들은 은하 동쪽에서 부드러운 새벽을 보며 아침을 먹고 오후에 서쪽에서 타오르는 주황빛 노을을 감상한 후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만 년 광년을 몇 분 만에 횡단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의식불멸을 달성할 것입니다. 몸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마음은 데이터를 업로드, 백업, 복사하거나 이전합니다. 죽음은 새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는 클릭 소리처럼 가볍습니다. 개인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은하를 가로지르는 집단 지능으로 융합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섞이는 것처럼요. 흥미롭게도 우리는 3단계 문명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교묘하게 숨기기 때문입니다. 은하계가 비어 보이는 이유는 고등 생명이 침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류츠신의 소설 삼체에서처럼 우주는 어두운 숲의 법칙이 지배하며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자가 먼저 죽습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들도 외계와의 연락을 경고합니다. 이는 원주민이 정복자를 만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의 원래 버전은 3단계에서 멈췄지만 과학자들은 더 흥미롭지 않다고 여겨 현대 물리 이론을 바탕으로 4단계를 더 추가했습니다. 4단계는 전체 우주나 적어도 대규모 은하들의 에너지를 통제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활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더듬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빛의 속도,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같은 기본 상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변이라고 여기는 매개 변수들입니다. 빛의 속도를 초당 30만 킬로미터에서 0으로 낮추고 싶나요? 매개 변수를 조정하면 모든 화학 반응이 멈추고 별이 마지막 속삭임으로 꺼지며 당신은 고통 없이 시간 속에 얼어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알렉산더 빌랭킨 물리학자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모 우주에서 분리된 거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단계는 이를 장악해 실험실에서 아기 우주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샌드박스 게임처럼 됩니다. 5단계는 우주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휴 에버렛의 양자역학 다세계 해석에 따른 무수한 평행 우주 사이를 이동합니다. 각 양자 사건이 우주를 여러 버전으로 나눕니다. 아침에 파란 셔츠를 선택하면 다른 우주에서는 빨간 셔츠입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며 가장 밝은 천체인 K사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 1000개 은하만큼 밝은 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에게 인공 K사 건설은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 것처럼 일상적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불멸을 달성합니다. 이 우주에서 죽어도 의식이 무수한 다른 우주에서 살아남으며 다중 우주 전체에 펼쳐진 네트워크처럼 됩니다. 6단계는 규칙 자체를 통제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수정하듯 물리 법칙을 다시 씁니다. 그들은 선택한 모든 우주에 새로운 법칙을 적용하며 순수 의식으로 존재해 물질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시간, 공간, 차원이 진흙처럼 주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창조물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으며 우주가 그들의 실험 상자일 수 있습니다. 7단계는 더 이상 문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 자체이거나 모든 우주 밖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 물질, 공간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무용무구하며 모든 것을 창조했기에 침략하지 않습니다. 우주 창조는 촛불을 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그들은 절대 창조와 무한인식을 달성하며 목적은 꿈꾸는 것으로 새로운 실제를 낳습니다. 2003년 옥스퍼드 대학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모의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면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우리는 그런 모의 속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우주에 사는 확률이 모의보다 훨씬 작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읽는 이 글자가 데이터일 수 있고 기쁨과 슬픔이 코드 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계를 끄면 138억 년의 역사가 사라지고 무수한 생명이 작별 없이 지워집니다. 2025년 보스트롬은 이 가설에 대한 FAQ를 업데이트하며 여전히 높은 확률을 주장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70% 확률이라고 추정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 가설은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느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카쿠 같은 과학자들은 3단계가 한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위식 변화, 정치 분열 극복, 문화 충돌, 환경 위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복보다 협력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일한 문명일 수 있고 주변이 침묵하는 문명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주가 거대한 모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면 더 큰 집인 은하계를 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 안에 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구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전 명언처럼 산속에 있으면 산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법입니다. 은하계 연구는 최고 과학자들의 세기 넘는 노력으로 복잡합니다. 1610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수제 망원경으로 하늘을 향했습니다. 턱수염과 밝은 눈을 가진 그는 희미한 은빛띠를 수많은 다이아몬드 먼지처럼 반짝이는 별들로 보았습니다. 이마누엘 칸트, 독일 철학자로 깊은 사색으로 유명한 그는 주로 철학을 연구했지만 은하계가 회전하는 원반 구조일 수 있고 우주에 여러 은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동료들을 놀라게 한 대담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허셜, 영국인으로 천왕성을 발견한 그는 자재 거대한 망원경으로 습기 어린 잔디밭에서 밤늦게까지 하늘을 600개 이상 지역으로 나누고 별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그 데이터로 은하계의 첫 지도를 그렸습니다. 태양을 중심 근처에 놓았지만 성간 먼지가 시야를 가린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의 지도는 오늘날과 다르지만 은하계가 얇은 원반 모양의 별 구름임을 증명했습니다. 20세기 초 네덜란드 천문학자 야코부스 카프테인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별수와 밝기를 측정해 은하가 원반 모양으로 지름 17kpc, 두께 3kpc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암흑물질과 먼지가스의 영향을 몰라 작게 보였습니다. 카프테인이 사망한 후 제자 얀 오르트가 이어 태양이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고 은하 주위를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시간의 광대함을 생각할 때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르트는 핸드릭 반데 휠스트와 협력해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중성수소 원자가 내는 21cm 파장의 전파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가시광이 통과 못하는 성간 구름을 뚫습니다. 1952년 로마 국제천문연맹 회의에서 오르트는 은하계의 나선 구조를 발표했습니다. 페르세우스 8, 오리온 8, 태양의 위치, 궁수자리 8 세 가지입니다. 기본 형태가 확립되며 과학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2004년과 2008년에 새 나선 8이 확인되었고 은하계가 막대가 있는 나선 은하 SB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파, 적외선, 가시광 데이터를 결합한 탐사와 시뮬레이션으로 오늘날 상세 지도가 나왔습니다. 나사와 ESA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은하계 지름은 약 10만에서 20만 광년, 별수는 2천억에서 4천억 개, 질량은 태양의 12 제곱배입니다. 중심은 땅콩 모양의 막대 영역으로 1만 광년 너비에 100억 개의 늙은 별이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노르마 같은 나선 8과 외곽 8이 펼쳐집니다. 최근 2025년에 과학자들은 페르미 거품을 발견했습니다. 중심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구조로 은하 평면 양쪽으로 확장되며 모래시계처럼 보입니다. 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나 별 폭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네바 대학이 발견한 가장 먼 쌍둥이 은하가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어 구조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아 망원경은 2025년에 은하계 스캔을 완료하며 18억 개 이상의 별을 3D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가이아는 은하계에 거대한 파동이 퍼지는 것을 드러냈고 4,400만 개의 별 형성 지역에 대한 가장 정확한 3D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기술로 미래 천문학자들이 더 많은 비밀을 풀어낼 것입니다. 은하계 지도 제작 과정은 인류의 과학 탐험 여정으로 땀과 눈물,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나 ESA 가이아 임무 같은 기술로 미래 천문학자들이 더 많은 비밀을 드러내며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이 끝없는 여정에서 인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카르다쇼프 척도는 문명 진화가 기술 축적뿐 아니라 의식 변화임을 가르칩니다.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울리는 행성 시민에서 우주바람이 속삭이는 별 생명체로 모든 생각이 융합되는 은하의식으로요. 어쩌면 인류가 태양계와 은하계를 떠나 3단계에 도달하면 모든 미스터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앉아있는 지금 인류가 3단계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창조주의 궁극 힘을 가졌다면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일까요? 깊이 사색하고 공유하십시오. 인류의 상상력이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